벽연헌법 포럼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. 이번 결정은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임명용 한자 제한 사건입니다. 이 결정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더보기에 링크된 케이스 브리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소중한 내 아이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자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? 그런데 법이 정한 목록, 그 임명용 한자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공식 문서에는 한글로만 써야 한다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.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바로 이 자녀 한자 이름 제한 합헌 결정,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결정문이랑 관련 자료들 보면서 이게 왜 합헌 결정이 났는지, 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보시죠.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 지을 권리랑 또 사회적인 필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갔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. 사건은 이렇습니다. 2015년인데요. 박아무개 씨가 아들 이름을 로오 이렇게 지었어요. 로자가 좀 특이하죠. 로. 근데 이 로자가요. 당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둔 임명용 한자 8142자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. 아, 목록이 없었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한글 이름으로만 딱 올라간 거죠. 한자 이름은 빼고요. 네, 한자는 못 쓰고요. 그래서 박 씨가 이거 내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이러면서 관련 법조항이랑 규칙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고민한 핵심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 아예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줄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 맞냐, 이 문제였고요. 아, 그건 어떻게 됐나요?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습니다.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, 그리고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 보장, 여기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다, 이렇게 봤죠. 기본권은 맞다. 네, 근데 진짜 쟁점은 그 다음이었어요. 그럼 이 기본권을 인정하는데 임명용 한자 목록을 딱 정해놓고 제한하는 게 과연 괜찮은가? 그러니까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였죠. 과잉금지 원칙이요. 좀 어렵네요. 쉽게 말해서 그 제한이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건드리는 거냐, 이걸 따져본 거예요. 아하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죠? 재판관 9분 중에 6분은 합헌, 즉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6분이나요? 왜 괜찮다고 보신 걸까요? 네, 그 다수의 의견의 논리를 보면요.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. 이게 뭐냐면 한자가 사실 수가 너무 많잖아요. 범위도 좀 불분명하고. 근데 사회는 점점 한글 위주로 가고 있고요. 그렇죠. 요즘 한자 잘 모르죠. 네,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를 쓰면 읽거나 쓸 때 오류가 생기거나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나 불편이 커질 수 있다, 이런 거고요. 또 모든 한자를 전산 시스템에 다 넣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, 이런 점도 고려됐어요. 아, 그리고 이름에 좀 부적합한 한자 사용을 막을 필요도 있다, 이런 목적도 있었고요.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 거군요. 네, 그 다음 두 번째가 침해의 최소성인데요. 침해를 최소화했다. 그렇죠.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쳤다는 거예요. 근거로는 당시 임명용 한자가 8142자였는데 이게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뭐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라는 점, 그리고 계속 목록을 늘려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어요. 아, 계속 업데이트는 되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설령 목록에 없는 한자를 쓰더라도 출생신고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공식 기록에 한글 이름만 올라가는 거지 개인이 사적으로 그 한자 이름을 쓰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침해를 최소화한 거라고 본 거죠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는 뭘 봤을까요?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익의 균형성입니다. 이익을 저울질해 본 거죠.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,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 막고 행정처리 효율 높이는 거, 이게 부모가 원하는 한자 이름을 공식 기록에 못 쓰는 그 사익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본 겁니다.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군요. 네, 다수 의견은 그랬습니다. 하지만 재판관 세 분은 생각이 달랐다고요? 위헌이라고 보셨는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였나요? 네, 이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어요. 첫째, 목적의 정당성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글 이름을 기본으로 쓰고 한자는 병기, 그러니까 덧붙여 쓰는 수준인데 희귀 한자 좀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혼란이 생기겠냐는 거죠. 하긴 주 이름은 한글이니까요.
그렇죠. 그리고 사실 주된 목적이 행정 전산화 편이 아니냐 이건데 요즘 기술 수준이면 한자 전산화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. 행정 편의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비판했어요. 기술 문제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안 된다. 네. 둘째로 침해 최소성 원칙도 어겼다고 봤습니다. 한국 상황이랑 한자를 주로 쓰는 중국이나 일본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굳이 목록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거죠. 통상 사용하는 한자, 이 기준도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. 기준이 모호하다. 네. 그리고 계속 목록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했고요. 차라리 일단 모든 한자를 허용하고 정말 문제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막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군요. 그럼 법의 균형은 어떻게 봤을까요? 당연히 법의 균형성도 깨졌다고 봤죠. 행정 편의라는 공익,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지어준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기본권 침해가 훨씬 더 중대한 문제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일리가 있네요. 그런데 아까 다수 의견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도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요? 아, 네, 맞습니다. 박한철, 강일원 두 분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었는데요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자녀의 복리였어요. 아이의 복리요? 네. 부모의 장명권 물론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권리가 자녀의 권리나 행복, 즉 복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너무 어렵거나 희귀한 한자 이름은 오히려 그 아이 본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이름 때문에 아이가 힘들 수 있다. 그렇죠. 그래서 설령 공식 기록에 한글 이름만 올라가더라도 그게 자녀의 복리나 권익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결국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부모의 이름 지을 권리, 이걸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,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 방지나 행정 효율, 그리고 또 자녀의 복리까지 고려해서 현재 임명용 한자 제한은 합헌이다. 이렇게 결론 내린 사례군요. 네, 맞습니다. 기본권 보장과 공익달성이라는 이 두 가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이 결정이 끝은 아닐 겁니다.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사회 인식이 바뀌면 또 논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.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나 어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 자기 자녀에게 부여하고 싶은 이름이라는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근원적인 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? 만약에 미래에 정말 기술이 발전해서요. 어떤 환자든 문제없이 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도 지금의 이 제한은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결정 이후 대법원은 2024년 5월에 1070자를 임명용 한자로 더 추가해서 이제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총 9,389자가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합헌으로 결정한 임명용 한자 제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. 결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.